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오산곰님께서 찾아오셨고요. 네, 오늘은 이것도 들어보기 힘든 직업괴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여보세요? 오산곰님,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산곰님 오늘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예. 많은 분들이 좀 알면서도 모를 수 있는 직업괴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만한 사람들은 예. 알겠지만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예. 어떤 건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해서. 일단 제 직업은 탁송 기사를 하고 있고요. 네, 이 탁송 일이라는 게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네, 그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그 6대 싣고 가는 큰 트럭 뒤에 싣고 가는 운송하는 캐리어 탁송 기사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대면 배송을 해주는 로드 탁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 예. 저는 그래서 로드 탁송 기사를 하고 있고, 예, 그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운전을 하시면서 예. 이제 탁송을 하면서의 또 여러 가지 예.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바로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 있습니다. 오산곰이죠. 자, 일단은 이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귀신을 보는 능력은 없고요. 근데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어느 쪽에 있다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고, 네. 그거를 느끼게 된 계기부터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죠.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저희 집이 굉장히 대식구였어요. 명절 때 되면은 한 40~50명씩 모이는 대식구였거든요. 근데 어느 설날이었는데 그 작은 어머니가 안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어머니가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고 거의 엄마처럼 해주셨던 분이라 왜 안 오시지 어린 마음에 되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식구가 많으니까 다른 분들은 뭐 오겠지 하고 그러고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날 설 전날이었고 그날 잠을 자는데 꿈에서 작은 어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작은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의 가위가 눌린 거죠. 가위가 눌리면서 그런 꿈을 꿨는데, 그 순간 새벽에 바깥 출입문이 부셔져라 하고 누가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예. 그 소리를 듣고 전체다가 잠을 깼고요. 잠을 깨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 작은 엄마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문 앞에 서가지고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랑 다 모여있던 집이랑 거리가 한 3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그 거리를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맨발로 피 흘리면서 쫓아온 거예요. 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불이 나게 그 집으로 다들 뛰어갔죠. 네. 뛰어갔는데 문 앞에 가니까 되게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데, 이게 분명히 엄마를 살려달라고 왔는데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TV 소리도 안 들리고 마치 아무도 없는 집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근데 아이는 빨리 문을 열어야 된다, 우리 엄마 죽는다, 계속 옆에서 울고불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저희 아버님께서 그 문이 약간 쇠창살 같은 그런 창이 있고 그 위에 유리로 덮어져 있던 그런 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에 옷을 벗어서 거기다 대시고 문을 깨서 문을 따고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갔는데도 조용합니다. 예. 불만 켜져 있어요. 안방 문이 조그맣게 열려있고 불빛이 새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작은 아버님이 혼자 우두커니 앉은 것도 아니고 일어서서 방 한 구석을 멍하니 보고 계십니다. 근데 작은 엄마의 모습은 어디서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집에 방이 2개가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 있었는데 작은 방은 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였고, 네.
그래서 그 작은 방 문을 발로 차서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열었어요. 문이 딱 열리고 보인 첫 모습이, 저는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고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 배가 임산부처럼 부풀어서 누워 있고 미동도 없이 온몸이 멍으로 가득한, 이미 돌아가셨던 거죠. 아이고. 나중에 그 조사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사망 추적 시간이 네. 제가 그 꿈을 꾸었을 그 시간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그 작은 어머님의 모습이 꿈에서 한동안 계속 나타납니다. 네. 지금도 한 번씩 보이시고요. 그때 그 모습으로. 네. 그 뒤로 그 일을 겪고 나서 사람이 못 느껴야 될 거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뭐 보이는 것보다는 느낌으로. 보이지도 않고, 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예를 들면요. 예. 내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을 때 그냥 쳐다보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네. 이제 그만 좀 누르시라고. 내 지금 어깨 많이 아프다고. 차라리 할 얘기가 있으면 꿈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시라. 네. 하고 한동안 대화를 나누면 어깨 통증이 없어집니다. 이런 식의 느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뒤로부터 계속 느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차츰 나이도 들고 커 가면서 탁송일이라는 거를 제가 시작을 하게 됐고, 네. 거기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장소는 큰 지역만 말씀드릴게요. 그 전라남도에 위치한 어느 포구입니다. 네. 어느 포구가 출발지가 되는 오더를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는 절대 자동차가 들어가서도 안 되는 지역이고 도로가 이어져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냥 흔히 그 방파제에 낚시꾼들이 낚싯대 매달면서 그렇게 좌대 깔아놓고 하는 낚시터거든요, 거기가. 아, 예. 근데 거기에서 차량을 올려달라는 오더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했거든요. 정말 그 위치가 맞느냐. 거기서 출발하는 게 맞고 거기에 차가 있는 게 맞느냐. 그랬더니 그 위치가 마지막에 GPS가 뜬 위치가 맞고, 그러니까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이냐면 그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공유 자동차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하는 자동차. 아, 뭐 렌터카 같은 건가요? 아니면 뭐 소카 그렇죠. 이런 거? 뭐 그렇죠. 그런 거, 뭐 연두색 차 이런 네. 느낌으로 그런 차들이었는데, 그런 차도 일반 탁송기사한테 오더가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연락이 두절돼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되고 차는 엉뚱한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종의 확인 절차 없이 차를 갖고 와라라는 오더를 뿌리는 거고요. 네. 그 차에 그 빌려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사전 확인 절차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오더를 받아서 그 출발지로 가는데, 출발지가 아무래도 선착장도 아니고 방파제다 보니까 네. 도저히 접근하려면 택시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그 도착지 주소를 이야기를 해주니까 택시가 거기를 들어갈 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가야 되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1km 정도 바깥에 있는 해안도로 쪽으로 차를 대주겠다. 거기서 걸어가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럼 그렇게라도 가달라 하고 도착을 했는데, 그 GPS 찍힌 위치를, 지도를 찾아서 검색을 하면서 가보니까 정말 가로등도 없고 예. 인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오. 예, 그 방파제 길이가 한 1.5km 정도 되는 그 좀 긴 방파제였는데, 그래서 그곳을 뚜벅뚜벅 걸어갔죠. 핸드폰 후레쉬에 위지를 하면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왠지 느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찌됐든 저희 같은 경우는 오더를 받았으면 그걸 수행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야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거기에 차가 있어요. 방파제 끝에. 정말 차만 하나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주변에 아무런 불빛도 없고 아무런 인기척도 없고. 그래서 그 오더를 주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차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차 문이 열리는 불빛을 받고 아무런 의심 없이 가서 차 문을 열었습니다. 네. 열자마자 저는 바로 뒤로 넘어지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문을 열고 보이는 건 운전석과 조수석밖에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2명이 앉아있는 겁니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특유의 그 사람이 약간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아, 냄새가 났구나. 냄새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냄새예요. 그거는 맡아본 사람만 알 겁니다. 그 시중에서 맡아볼 수 있는 냄새가 아니고요. 그래서 한 50m쯤 도망 와가지고 혹시나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예. 싶어서 다시 가봤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2분이 미동도 없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오더를 주신 분한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와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그 자리를 무조건 지키고 경찰을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시고 경찰 오면은 증언을 좀 해달라 아, 예.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또 오지랖이 좀 넓은 성격이다 보니까 아, 근데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예. 예. 그래서 바로 신고를 하고 119도 같이 연락을 했고 근데 워낙 그 외딴 곳에 있는 방파제다 보니까 경찰과 119가 오는 데까지 한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30분 동안 그 차를 바라보면서 저는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미 그 냄새가 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분들을 뭐 차에서 꺼낸다거나 그런 행동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분 2분과 저와 이렇게 전체하는 방파제가 된 거예요. 30분 동안. 이게 그 상황을 겪어보면요. 온몸에 뭐 소름이 돋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그냥 넋이 나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로기 상태가 돼버리죠. 네. 그래서 30분 있다 경찰이 도착을 하고 소방대가 도착을 해서 확인을 하고 또 119 구급대 쪽은 이미 돌아가신 시신은 또 운반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설 구급차가 올 때까지 또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다 정리가 끝나고 경찰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참고인 진술을 하고 그 가족분들이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최종 목격자가 돼버린 거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저를 잡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이러이러해서 차만 가지러 갔다가 이거를 목격을 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라고만 설명을 해드리고 경찰에서도 제가 무슨 혐의점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목격이니까 그냥. 예, 그러고 조사를 끝내고 더 이상 뭐 그날은 무슨 추가로 일을 한다거나 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날 되게 일찍 잠이 들었어요. 일찍 잠이 들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성을 하면서 그분들이 꿈에 나오세요, 한 번씩. 그런 사고차라고 하죠. 예. 사고차를 몰다 보면은 분명히 이 차주의 얼굴도 모르고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꿈에서 나오는데 꿈에서 저는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차주분이구나. 아, 예. 근데 그 꿈이 특이했던 게 운전석에 있던 분이 아니고 조수석에 있던 분이 꿈에서 나오신 거예요. 예. 조수석에 있던 분이 꿈에서 나오시면서 자꾸 조수석 앞 다시방을 자꾸 손으로 가르치면서 막 뭐라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꿈에서 계속 그것만 가르쳐요. 예.
저는 그런 꿈을 꾸면은 뭔가 현실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꿈에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그 차 모빌리티 업체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현재 차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그 방파제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거기 관할 경찰서 주차장에 지금 증거물로 제출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조건 눈앞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차를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담당 형사분께 양해를 구하고, 네. 차에 뭔가 어제 그 놓고 내린 게 있다라는 식으로 양해를 구하고 그 업체에다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조수석 그쪽 문을 열고 확인을 해보는데, 네. 이게 공유자동차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명씩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차에 뭐 왠가 영수증들이 돌아다니고 이런 길이자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차 문을 열고 그 서랍을 열고 영수증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영수증이 네. 몇 개 보이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웅웅 하는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오. 그 중에 하나를 딱 영수증을 확인하려고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영수증을 드는 순간 머리가 깨지게 진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하고 그 영수증을 잘 보이는 곳에다 올려놓고, 이게 그 영수증으로 인해서 뭔가 이게 그냥 두 분이 차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따로 빼서 잘 보이는 데다가 올려놓고 그랬는데 뭔가 이게 끝인가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웅웅 울리고 있고, 그래서 뭐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조수석 쪽을 한 번 더 살펴봤어요. 한 번 더 살펴봤는데 그 조수석 다시방 그 밑에 그 바닥 패드가 깔려있고 그 구석에 뭔가 금빛으로 빛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거를 뭔가 확인을 해보니까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서 그쪽에 버려둔 거예요. 와, SD 카드. 예, 그거를 다시 그 블랙박스에 껴놓고 나니까 머릿속에 진동이 하나도 없이 깔끔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제가 한 행동이고, 네. 그 뒤에 사건이 그 지방 케이블 방송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그 뉴스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들으니까 내용인즉슨 그 조수석에 계신 분이 운전을 하고 계셨던 분한테 돈을 빌려주신 분이고, 아. 운전석에 계셨던 분이 돈을 안 갚으신 분이고, 그런 두 분이 그 영수증에 나온 식당을 가셔서 밥을 먹는데 운전을 하시던 분이 그 식당에서 약을 찬 겁니다. 예. 약을 타셔서 그 기력이 빠진 상태로 몽롱하게 걸어오는 모습까지 그 식당 CCTV에서 다 확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식당 영수증이 다른 영수증들과 같이 껴져 있었고, 블랙박스에 찍힌 그 내용이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그냥 동반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걸로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조수석에서 그 분께서 제 꿈에 나와서 그렇게 그거를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계속 말도 못 하시는 상태로 이러면서 그 손으로 계속 가르쳤던 그 행동이, 네. 만약에 제가 그 다음날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그 자리에 가지 않았고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으면 네. 이분은 어찌됐든 범죄의 피해자였던 거고, 네. 그래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한테나마 자기의 억울함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야, 진짜 이거 미스테리하네요, 진짜. 예. 아니, 그러면 이번 또 사례가 한 번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례도 예. 있는데 그건 어떤 사연일까요? 예.
일단 이 두 번째 사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그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될 게, 네. 이 전국에 많은 로드 탁송 기사들이 있고 로드 탁송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겠죠. 예. 근데 흔히 얘기하는 차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는 차들이 있잖아요. 이제 사고 매물이 아니라 사고 차네. 예. 그러니까 차가 사고가 난 게 아니고 그렇죠. 차 안에서 사고가 난 차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안에서 극단적인 예. 선택을 하셨던 그런 차들. 예, 그렇죠. 그런 차들을 저희들은 그냥 연탄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탄차. 예. 예. 그 연탄차만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탁송 회사들이 있고, 그거를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가 없는 업체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차들만 공급을 하는 자동차 딜러들이 있습니다. 그 대형 매매단지 안에 있는 업체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중고차를 사러 가서 그런 차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네. 제가 그 업체의 오더를 한동안 많이 받아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운행 중에 하나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가 대략 몇 년 전 사건이긴 한데, 이것도 그 당시에 좀 TV를 탄 사건이었고, 이게 차량을 받아서 운행을 시작을 하는데, 이 차들이 보면요, 그 안에서 그렇게 그거를 피워서 가셨던 차들을 타보면, 네. 이거는 최소 한 달 정도를 운행을 안 해야 그 냄새가 빠지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이 운행을 할 때는 3일 전, 이틀 전, 4일 전 이런 것도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에 딱 타면은 이게 얼마 안 된 거구나, 얼마쯤 된 거겠구나, 이게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운행을 시작을 하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딱 올리는 순간부터 뭔가 오른쪽 어깨가 미친 듯이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제가 하루에 운전을 10시간에서 12시간씩 하다 보니까 어깨 네. 통증은 달고 사는데,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증이 아니기, 이거는 한 번씩 제가 뭔가 뒤에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통증이라는 걸 감지를 하고,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은 바로 직전 차주분의 인적사항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살아계신 분인지 돌아가신 분인지까지는 거기에 나오질 않고, 그래서 대충 나보다 나이가 많고 여성분이셨고, 네. 그런 정도만 확인을 하고,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네.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졸음 쉼터를 들어가기 위해 가면서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냥 저는 그렇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일지라도 어찌됐든 며칠 전까지 살아계셨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누나라고 부르겠다. 근데 지금 내 어깨가 너무 아프니 누나가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어깨에서 손을 떼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좀 이따 대화를 하자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예. 근데 그 혼잣말이 끝나고 나자마자 또 기가 막히게 어깨 통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일단 뱉은말이 있으니까 졸음쉼터로 들어갔죠. 졸음쉼터로 들어가서 또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10분 정도를 눈을 감겠다. 뭔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은 나의 꿈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딱 눈을 감으니까 네. 어떤 장면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큰 방이 있고, 근데 방에 아무것도 없고 테이블이랑 의자 2개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 어떤 긴머리 여성분이 한 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또 보자마자 느꼈죠. 예. 그분이구나. 사고자분. 예. 이분이 그분이구나.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고
무엇 때문에 나한테 그런 신호를 보냈고 나한테 왜 그런 고통을 주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달라라고 네. 했더니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분께서 눈물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그 느낌이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았는데 한 10분 동안을 계속 울고 계셨고 차분하게 기다렸죠. 기다렸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 자기가 목숨을 끊은 것도 아니고 자기는 당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 근데 지금 이게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냥 자기가 죽은 걸로 돼 있다. 근데 나는 내 남편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그 가정사 이야기들을 해주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또 다른 꿈처럼 화면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다 보고 나니까 그 꿈에서 본 꿈은 본인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계획적인 범죄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고 그거를 실행을 한 게 현재 남편이다 예. 라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고서 눈이 딱 떠졌어요. 눈이 딱 떠지고 나서 차 안에서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발주처와 통화를 합니다. 네. 이거 차 무슨 차냐고, 이거 차 사고차 아니냐고, 사고차면 적어도 미리 얘기를 해주던가 라는 식으로 발주처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든 오더를 발주를 내리는 발주처들은 차에 대한 이런 히스토리들을 다 알고서 발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발주처와 싸움을 시작하다 보니까 한 10분, 15분을 계속 같은 말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쳤는지 예.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다른 연락처를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연락처를 받았고 연락을 드렸고 예. 근데 그 연락을 받으신 분이 그 꿈에서 나온 그 여자분의 어머님이 되시는 분이셨고요. 아. 어머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그 차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기사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렇게 생기신 분이 내 꿈에 나와서 지금 연락을 드리는 거다. 오, 예. 혹시 이렇게 생기고 옷을 이렇게 입으신 분이 따님분이 맞느냐 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이상 그리고 그 생김새 그게 돌아가신 날 발견됐을 때 그 이상이고 똑같더라고요. 와, 예. 그래서 그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내가 귀신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지금 운전을 하다가 꿈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 같다. 최소한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전화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어머님도 갑자기 펑펑 우시는 거예요. 자기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집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변호사를 사서 싸우거나 아. 뭔가를 할 여력도 안 되고 그 시골에서 그 사고가 난 곳까지 올라오는 것조차도 되게 버거워하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한참만 하시고 통화를 끊게 됐는데 예. 제 딴에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뭔가 해결을 할 수도 없고 내 혼자서 내가 당사자도 아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답답한 내용을 가지고 그 저희 탁송 기사들이 모여 있는 밴드 같은 곳에다가 글을 장황하게 씁니다. 예. 오늘 이런 차를 몰았고 알고 보니까 이런 사고가 있었고 근데 그 차주분 가족들이랑도 통화를 했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글이라도 남겨본다라고 글을 마무리를 하고 글을 올렸는데 그 제가 올린 글을 보고
그 모 방송사 작가분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오, 예. 모 방송사 작가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받고 글을 읽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방송국에서 피해자 가족분들 만나서 법적인 지원도 해드리고 예.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수 있게 연결을 시켜달라고 하셔서 그 어머님한테 다시 연락을 드려봤죠.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힘드신 거 알지만 그래도 나는 내 꿈을 믿는다. 모르는 사람 품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네. 그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느냐.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마음이 안 내키시겠으면은 그 작가분이랑 통화라도 해보셔라 하고 연락처를 넘겨드리고 근데 통화를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통화를 하셨는데 그 작가분이 또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네. 그렇게 연락이 오셔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어머님이 혼자서 그런 곳들을 돌아다니기가 너무 마음이 버거우니 그 모든 진실을 꿈에서 들은 저를 같이 움직이겠다. 오. 그러면 내가 방송에 나가겠다. 아, 함께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어차피 저는 도와드릴 마음이 있었고 어찌됐든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도와드린 게 아니긴 하지만 뭔가 어찌됐든 계기가 돼서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네. 시작이 됐으니까 끝까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방송국 사람들과 만나고 막 그 변호사 사무실에도 갔다가 경찰서에도 가서 재수사 촉구하는 장소에도 갔다가 이야, 예. 그 당시가 사건이 1심이 이제 끝난 상태였어요. 1심에서는 그냥 단순 부부싸움을 해서 과실치사가 돼버린 거죠. 아, 네. 그래서 형량이 2년 6개월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방송을 힘을 빌리고 또 그런 제가 꿈에서 정확하게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어머님이랑 아기를 맞춰서 오. 어머님이 따로 증거를 또 수집을 몇 개를 하셨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경찰에 추가로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건이 말 그대로 재수사를 합니다. 오, 예. 재수사를 했고 그 어머님한테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네. 그 사건의 전말은 결혼을 했고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위처증이 있으신데 바람은 본인이 피고 계셨던 거예요. 뭐야, 이건 또, 예. 아니, 근데- 우울증이 있는데 본인이 바람을 폈다. 그렇죠. 예. 본인이 바람을 피면서 내 와이프가 바람을 핀다고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생각까지 이르게 되냐면은 이 와이프가 나 몰래 계속 바람을 피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사람이 없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악독한 마음을 먹게 되고 그것을 계획을 또 짭니다. 범죄를 계획했구나. 계획을 짜는데 일부러 본인 바람 피는 현장을 들켜서 와이프를 그쪽으로 오게 해서 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그죠? 싶은데 좀 너무 잔인한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괜찮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겠고 어찌됐든 그 상간녀와 네. 이 남편이 합심을 해서 보내신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재판이 항소심에서 제목이 뒤집혔고 이거는 사으로 제목이 뒤집히면서 형량도 13년형을 받게 되고 예. 이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모 케이블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지금은 다시 보기가 안 되는 상태더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특정되는 것보단 나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서
그 어머님이 그 2심 재판, 항소심 재판이 딱 끝나고 네. 꿈을 꾸셨답니다. 꿈을 꾸셨는데 따님분이 곱게 한복을 입고 어머님한테 절을 하더랍니다. 절을 네. 하고 나서 본인은 이제 가야 될 때다. 이제는 가도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을 지목을 하면서 예. 저 사람 너무 고마운 사람이다. 라고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예. 사라지시면서 그 꿈을 깼다고 그 이야기를 그 2심 재판 끝난 다음 날 저와 통화를 하면서 들려줬고 그러면서 그 어머님은 이렇게 인연이 이어졌으면 안 될 인연이었지만 네. 앞으로 아들처럼 생각하고 예. 자네도 엄마처럼 생각하고 그러고 지내자라고 하셔서 지금 현재까지도 한 번씩 안부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된 이야기입니다. 야, 아니 이게 예. 봐봐요. 꿈에서 일어난 그런 목격했던 일들인 건데 이거를 만약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꿈에서 봤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나요? 라고 해서 믿어주지 않았다라면 이 일이 해결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또 마침 그런 거를 또 다 수긍을 해서 이렇게 해결이 된 걸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리고 세상에는 귀신을 느끼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느끼는데 예. 오상곰님은 이런 식으로 느낀다라는 걸 또 처음 들어보네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제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까지 그런 케이스를 그렇게 많은 영상을 보고 듣고 있는데도 네. 그런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꿈에서 귀신을 목격하는 경우도 있고 꿈에서 예. 그냥 악몽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 꿈으로 도와주는 어찌 예. 보면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케이스가 적었던 거겠죠. 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면 예.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예. 이야기를 들려주시긴 했지만 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딱 이 이야기가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들을 제보를 하면서 제가 연습적 이야기를 해드린 게 있는데, 예. 이런 차량을 전문적으로 보는 기사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기사분들은 이런 묘한, 기묘한 사건들이 거의 하루 이틀에 하나씩은 일어난다. 라고 은근슬쩍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고, 아, 그러면 그 말은 예. 즉슨 예. 이야기는 큰 이야기들도 있고 또 뭐 작은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예. 예.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뜻으로 그렇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알아서 들어오시겠다. 돌비 공포라디오 그 지하 감옥으로. 저희는 자유예요. 들어오는 건 자유입니다. 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예, 일단 제가 그죠? 너무 처음 이야기를 해봐서 말이 잘 전달됐는지도 모르겠고. 전달은 잘 되었고요. 예, 예. 자리는 뭐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발은 들여놓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한 발자국 알겠습니다. 들어오시긴 했어요. 이제 두 발자국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건데 예. 그거는 뭐 다음번에 한 번 더 해보시고 결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오는 건 자유고요. 나가질 못해서 예. 그렇지 뭐. 예, 예, 들어오시는 건 언제나 자유입니다. 이미 갇혀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분들은요, 예, 이미 그 원념체만 좀 남으셔가지고, 예. 예, 그 원념만 남아 계신 상태라서요. 그러니까 거의 무기징역을 받으신 분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제 풀려나시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끝에는 있는데, 예.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은 분들께 또 다양한 오상곰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듣기 힘든 또 하나의 또 레전드 이야기를 듣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그 다양한 직업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겪는 분들이 계속 시들물을 향해 제보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거를 여러분들께 허심탄회하게 소개를 할 뿐이고요. 근데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를 오늘 알았으니 또 굉장히 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궁금해지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해 주셔서 또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